안녕하세요. 다락방까지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나이 다락방의 바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후회했던 것들 많으시죠? 저는 평소 후회를 하지 말자라는 주의인데도 생각해보면은 남아있는 후회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떤 후회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고등학교 때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제가 다녔던 연극영화과가 아닌 다른 원했던 일반 학과에 진학을 해서 학교를 다녀봤으면 어땠을까? 예전에 키웠던 우리 강아지랑 더 많은 시간을 보냈었다면 어땠을까? 아팠던 거를 조금 빨리 알았었다면 어땠을까? 라던가 휴학을 하고 오디션을 조금 더 많이 봐볼 걸. 지금 가장 많이 드는 후회는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튜브를 좀 더 빨리 시작했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후회들이 항상 남는데, 저에게 이런 후회들을 바로 잡고 새로운 삶을 살아볼 기회가 생긴다면 저는 아마 유튜브를 조금 더 빨리 시작했던 저의 삶을 살아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후회를 바로잡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으신가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 매트 헤이그의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입니다. 네, 이 책은 제가 달러고트 꿈백화점을 너무 재밌게 읽고 나서 굉장히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구매를 하기도 했고요. 또 아무래도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목에 책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던가 이렇게 도서관을 뜻하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저도 모르게 손이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제가 이것저것 리뷰를 찾아보니까 호불호가 꽤 갈리는 책이더라고요. 이 책이 왜 호불호가 갈리는지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작가님의 이력을 읽고 그것을 전제로 책을 읽어야만 재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 소개 먼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트 헤이그 작가님은요, 1975년 영국에서 태어나신 작가님이세요. 그리고 우울증을 앓고 계셨다가 이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건강을 회복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작가로 데뷔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미 막 20여 편이 넘는 작품을 써내신 작가님이시고요. 그 책들도 3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되었다고 해요. 그 많은 도서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일단 2004년 영국의 마지막 가족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시면서 작가로 데뷔를 하셨고요. 2007년 첫 번째로 어린이 책 그림자 숲의 비밀로 네슬레 어린이 도서상하고 블루피터 도서상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카네기상 최종 후보에 3번이나 오르면서 동화 작가로도 인정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2014년 휴먼 어느 외계인의 기록으로 에드거상 최종 후보에도 오르셨고요. 2015년에는 우울증의 극복을 담은 에세이, 극복한 과정을 담은 에세이 살아야 할 이유를 출간하시면서 이 책이 영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또 한껏 한층 더 유명해지신 작가님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소설 시간을 멈추는 법이라던가 동화 크리스마스로 불리는 소녀는 영화화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영화가 언제 나올지 기다려 봐야겠죠? 네, 그럼 저의 감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줄거리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 노라 시드는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인물이에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 인물이 어느 날 밤에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가 차에 치여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직장에서 이렇게 자꾸 손님을 쫓아내는 얼굴을 하고 있는 너와 다시는 일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들으며 해고 통보를 받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따로 가르치던 피아노 과외에서도 잘리게 됩니다. 생계가 막막해진 노라 시드는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와요. 집 옆에 요양원에 가기 싫어하는 한 할아버지 이웃이 있는데, 노라가 늘 이 할아버지의 약을 챙겨서 약국에서 약을 타서 가져다 드리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런 노라에게 더 이상 약을 사다 주지 않아도 된다, 너 말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해 주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노라는 그 순간에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쓸모가 없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술과 약을 먹으며 자살을 결심합니다. 눈을 떠보니 노라는 자정의 도서관이라는 곳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노라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앨런 부인이
이곳은 생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도서관이다 라는 설명을 해주면서 노라가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삶, 후회만 가득했던 그 삶에서 후회를 하나하나씩 지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돼요. 그리고 노라는 자신이 지금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보면서 각각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하나의 삶에 들어가서 만족하면서 더 이상은 도서관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갖는데요. 그리고 노라는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이 책이 굉장히 호불호가 심하더라고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불호인지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노라라는 인물의 캐릭터성에 대해서도 말이 굉장히 많았고, 좀 뻔하다면 뻔할 수 있는 스토리에도 굉장히 불호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뭐 그만큼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 이 책이 정말 잘 썼고 정말 재밌다라고 느끼는 이유를 이제부터 한번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는데 대체 얘는 뭐가 재밌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클릭하셨던 분들이라면 집중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처음에 이 작가님이 우울증을 알았었고 그리고 극복을 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울증을 알았던 작가님이 쓰신 글이어서 그런지 이 노라라는 인물 자체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생각, 그리고 감정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 속에서 노라는 여러 삶을 살지만 정말 사소한 것에 실망을 하고 자신이 기대했던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모든 것에 금방 포기해버리고 선택을 앨런 부인에게 부탁을 하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이 책이 참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잘 묘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된 것만 같은 기분을 느끼는 부분이라던가 끊임없이 다른 삶을 살면서도 그 속에서도 계속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노라라던가 이런 단편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노라는 어쨌건 우울증을 벗어날 수는 없겠구나, 어떠한 삶을 살아도 우울증을 벗어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 노라가 깨달은 부분에서 작가님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울증을 극복하셨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울증 환자의 시선으로 읽는다면은 정말 잘 썼고 재밌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뻔한 스토리 때문에 불호다, 실망이다 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뭐 그거는 조금 인정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책을 어느 정도 읽다 보면은 결국에 노라가 어떤 선택을 하겠구나, 제가 줄거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어찌됐건 여러분들도 대충 짐작은 하셨겠죠. 노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뻔한 교훈을 주는 듯한 내용으로 소설이 끝나요. 하지만 만약에 다른 결말로 갔더라면은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책의 표면적인 부분에서 주는 교훈들, 사소한 것을 무시하고 넘어가지 말자라던가 모든 선택에는 후회가 따르고 그리고 선택은 할 수 있지만 결과를 선택할 수 없다라는 이런 메시지들 같은 경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이 노라라는 인물이 어떻게 우울증을 이겨냈고 그리고 자신이 후회했던 삶을 살면서도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정말 잘 써놓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겉표지는 되게 뻔한데 포장지를 벗겨보면 그 안에 정말 반짝반짝한 보석이 들어있는 것 같은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재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리뷰에서도 계속 우울증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 같은 경우는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읽으신다면 훨씬 더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읽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작가님도 우울증을 알았다가 극복을 하셨으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금은 있지만 나에게도 언젠가 조그만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은 괜찮아지겠구나 라는 위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
그 사람들이 읽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우울증은 겪어보지 않으면 어떤 감정 상태인지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잖아요. 막상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본다면 내 주변에 있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떤 식으로 대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겠죠. 제가 이 책 리뷰 영상을 지금 3번째 찍고 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스토리와 그리고 정말 뻔하디 뻔한 감상으로 촬영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촬영하는 이유는 이 우울증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소설을 한 번 더 읽으니까 재미가 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읽다가 포기하셨던 분들, 또 한 번 읽었는데 더 이상 읽고 싶지가 않아, 난 노라라는 캐릭터 이해를 못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우울증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잡고 읽어보신다면 노라라는 캐릭터가 한 번 더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소설이 진짜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재촬영하게 되었고요. 다른 뻔한 리뷰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랑은 조금 다른 감상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3번째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짧은 영상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영상 즐거우셨거나 미드나잇 라이브러리가 한 번 더 읽고 싶어지셨거나 또는 어떤 내용인지 어떤 책인지 궁금해지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들 조심히 내려가세요.